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와 함께 자일로, XY로 프로젝트랑 그 핵심 토큰 XLT에 대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로 이제 자일로 공식 문서를 좀 중심으로 해서요. XLT 토큰이 어떻게 설계됐고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네. 시작하기 전에 자일로 생태계에는 이 XLT랑 스테이블 코인인 XUSD 이렇게 두 가지 토큰이 있다는 거.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토큰 시스템이죠. 네. 이번 탐구의 목표는 그래서 XLT가 어떻게 장기적인 가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그 구조를 좀 명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XLT는 기본적으로 실물 자산, RWA라고 하죠. 이걸 디지털 세상으로 가져오는 자일로 생태계의 중심축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플랫폼 안에서 쓰는 유틸리티 토큰? 이걸 넘어서요. 가치를 저장하고 또 유동성을 조절하고 특히 그 소각 메커니즘이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이 높아지는 그런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설계된 점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 설계 철학이 사실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자료를 보면 몇 가지 핵심 원칙이 보이는데요. 첫째는 이제 초기 공급량을 딱 제한해서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낮추고, 둘째는 플랫폼이 사용될수록 XLT가 소각되게 해서 희소성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도록 만들었어요. 사용될수록 소각된다. 네. 그리고 셋째는 RWA 구독 같은 실제 사용 수요랑 토큰 가치를 직접 연결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락업 기간 설정이라던가 단계적인 토큰 분배 이런 걸 통해서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보다는 장기 보유자나 생태계 기여자한테 좀 이익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설계한 의도가 명확히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건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실물 자산처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하겠다. 이런 방향성 같아요. 장기적인 가치에 딱 초점을 맞춘 설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 목표가 실제 토큰 분배 계획, 그러니까 토크노믹스에는 어떻게 반영돼 있나요? 토크노믹스를 한번 보죠. 총 발행량은 100억 개, 이걸로 딱 고정되어 있고요. 초기 유통량은 전체의 10% 수준으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10%요? 굉장히 적네요. 네. 배분 내역을 좀 살펴보면 VC나 사전 판매 투자자들한테 10%가 할당됐는데 이 물량은 1년간 락업이 걸려 있고요. 예비 자금으로 또 10%가 있는데 이건 USDT, USD, BTC, 심지어 미국 국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보유한다고 하고요. 안정성을 좀 고려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재단 및 개발팀 몫이 15%인데 이것도 역시 1년 락업 후에 60개월, 그러니까 5년에 걸쳐서 서서히 분배됩니다. 이것도 장기적이네요. 네. 마케팅용으로는 락업 없이 5%가 배정됐고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시장 공급량인데 이게 60%입니다. 60%. VC나 팀 물량에 락업을 건 건 초기 대량 매도를 막고 프로젝트랑 좀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맞추려는 일반적인 방식이군요. 맞아요. 그렇다면 가장 큰 비중인 시장 공급량 60%,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이게 앞서 말씀하신 그 소각 메커니즘이랑 관련이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네, 이 60% 시장 공급량은 자이로 플랫폼의 그 핵심 활동하고 직접 연결이 돼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사용자들이 RWA 상품을 구독한다거나 아니면 토큰화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스테이블 코인인 XUSD를 발행하거나 사용할 때요. 그 가치에 해당하는 XLT가 시스템에서 영구적으로 소각, 그러니까 제거되는 겁니다. 소각이요? 영구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카지노 RWA 같은 상품에서 XUSD를 쓴다고 가정하면 그 금액만큼의 XLT가 그냥 사라지는 거죠. 즉, 플랫폼이 활발하게 사용될수록 XLT의 총 공급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 플랫폼의 실제 사용량이 곧 XLT의 희소성을 결정짓는다 이 말이네요. 이거 흥미로운데요. 혹시 자료에 이 소각 규모에 대한 예측치 같은 것도 나와 있나요? 네, 문서에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3년 안에 한 60개에서 70개 정도의 RWA 상품을 출시하고요.
각 RWA 상품의 평균 규모를 1,000만 달러 정도로 예상하면서 카지노 RWA 같은 걸 포함해서 총 10억 달러 상당의 XUSD 발행을 목표로 한다고 해요. 10억 달러요? 네, 만약 이 목표가 달성된다면 약 50억 개의 XLT, 그러니까 초기 총 발행량의 딱 절반이 소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총 발행량의 절반이요?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그럼 뭐 비트코인의 반감기처럼 공급량이 확 줄어드는 효과를 노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반감기, 헬빙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면서 이 소각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이 모든 설계가 어떻게 보면 XLT의 가치가 단순히 시장 분위기나 뭐 기대감 이런 투기적 수요가 아니라 자일로 RWA 플랫폼의 실제 성장과 사용량이라는 그 실질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도록 하려는 아주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XLT는 결국 자일로 플랫폼이 커지고 더 많이 사용될수록 꾸준히 소각돼서 공급량이 줄어드는 그런 디플레이션 토큰이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XUSD를 매개로 해서 실물 자산 기반 활동과 그 가치가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 이게 핵심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이 XLT의 성공이 말씀드린 것처럼 카지노 자산 같은 정말 다양한 실물 자산의 성공적인 토큰화 그리고 실제 활용에 크게 달려 있다면요. 자일로가 이렇게 전통적인 실물 자산하고 또 복잡한 디지털 금융 세계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혹시 어떤 예상치 못한 도전이나 혹은 새로운 기회를 마주하게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종류의 RWA를 토큰화하는 것이 가장 흥미로울지 아니면 반대로 어떤 점이 가장 우려될 것 같으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